간만에 또 오르막을. 두 번째로 얘기할 거는 직원인데, 사실 이 직원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 너무나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아무리 스타트업이라도 직원이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는 급여로 가져가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우리 스타트업이니까 힘들어, 우리 1년만 참자, 다 같이 고생하자, 보상해 줄게, 이런 거는 저는 안 통한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에게 일한 만큼의 적절한 급여는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그거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데 비용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스톡옵션이나 미래의 불확정적인 인센티브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둘 다한테 문제가 생겨요. 일단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힘들게 일했는데 그 보상 받으려면 1년은 더 참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내 이럴 시간에 차라리 딴 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스톡옵션 때문에 못 나가고 어쩔 수 없이 막 버티는 거지. 근데 그렇게 버티는 상황이 되면은 능률이 안 나오고 효율이 안 나와요. 일을 해도 옛날에 정말 열정적으로 할 때만큼의 퍼포먼스도 안 나오고,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돼,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가 어떻고, 처음에는 대표가 어땠는데, 사기꾼이야 사기꾼, 막 이런 얘기들을 다른 스톡옵션 없는 직원들한테까지도 얘기를 하게 되고, 대표 입장에서도 스톡옵션을 약속했기 때문에 마음이 떠났으면 또 나가주면 차라리 낫겠는데 괜히 있어서 분위기만 망치고 이런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톡옵션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한데 분명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할 건데, 이 부분은 저도 되게 잘 못했던 부분인데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돼, 어떤 업무가 필요해,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 이게 그냥 기본적인 그거잖아요. 사람을 채용하는 어떤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스타트업일수록 지원자들도 리스크를 안고 오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막 이런저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면 앞으로 1년 후, 3년 후, 5년 후 어떻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비전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늦게 알았어요. 회사를 하면서 사람을 채용하고 하는 과정들이 정말 힘들었는데, 이런 플랜을 줄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를 굉장히 늦게 알았어요. 거의 막바지에 알아가지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시도를 못 해봤어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만약에 다시 한다라면은 그런 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채용하는 게 더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1년 후, 3년 후, 5년 후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업무를 시키고, 이 직원은 일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지금의 기업이 사람을 채용할 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부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한 10년차 프로그래머가 새로운 프로그래머를 딱 뽑잖아. 이제 학원 6개월 다니고 온 신입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신입한테 뭐 이거 할 수 있어? 못하는데요. 이거 할 수 있어? 한번 해보긴 했는데 잘은 못합니다. 뭐 이거는 그러면 이래갖고 뭐 어떻게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배우면서? 무슨 회사가 학원인 줄 알아? 배우면서 하긴 뭘 배우면서 해? 다 배워갖고 와야지. 이렇게 면접을 봤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가르쳐줘야지. 배우면서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줘야지. 그래야 직원도 일을 하면서 자기계발이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열심히 하면 나도 성장되고 일도 재밌고 좋구나, 이런 경험을 줘야 된다. 진짜로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난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어. 그러면은 1년, 3년, 5년 일을 하면서 배울 수 있게끔 플랜을 줘야 되는데, 그 플랜을 어떻게 줄 것이냐, 또 전문가가 설계를 해야 되지. 대표가 또 전문가 돼야지. 근데 그것도 좀 해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서, 너는
이제 어떤 걸 배우고 싶니? 그걸 배우면은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경력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요 시기에는 요 정도 배우고 요 시기를 요런 걸로 배우면은 빨리 성장하더라,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옛날에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배우는 게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무역회사라고 치면은, 무역회사 진짜 쓸데없는 잡무, 쓸데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잡무 진짜 많잖아요. 뭐 인보이스 확인하고, 뭐 패킹 리스트가 잘못됐네, 뭐가 어쩌네, 선적 기간이 늘어지네, 기일을 못 맞추네.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되게 무의미한 반복적인 업무 이긴 한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짬밥이 되고, 그게 이제 노하우가 되고, 그게 능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대리 과장 되고 나면은 나와서 또 무역회사를 차릴 수도 있고, 다른 무역회사로 이직할 때 거기서 한 8년 했어? 뭐 웬만큼 다 알겠네. 그래, 해. 이렇게 이직도 되고. 근데 그건 옛날 얘기라는 게, 이게 산업이 발전이 없으면은 그게 가능해요. 그 전에 무역회사 하던 일도 또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일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거 그냥 똑같은 일 계속 반복해서 노하우가 쌓이는 게 실력이 느는 거지. 근데 요즘은 산업이 워낙 빨리 바뀌고 기술이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냥 옛날 거를 답습하면서 익히는 것만으로도 자기 개발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보다 이제 근본적인 거에 접근을 해서 얘가 정말 주변 환경이 바뀌고 산업의 어떤 트렌드가 바뀌고 기술이 바뀌어도 거기에 핵심을 쥐고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냥 반복적인 업무만 시킨다고 느는 게 아니라 치밀한 설계에 의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약에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외부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걔네는 충분히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름처럼 몰려들 거야, 진짜로. 몰리나 안 몰리나 한번 해보면 알지. 그래서 뭐 지금 뭐 MZ세대는 회사에서는 딱 일만 하고 집에 가서 자기 할 거 하고 뭐 이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MZ세대들도 언제나 자기 성장을 바라고 있고 자기 개발을 원하고 있고, 그게 회사에서 그거를 안 해주니까 집에 가서 빨리 칼퇴근해서 집에 가서 자기 개발 하려고 하고 자기 거 하려고 하는 거지. 회사에서 그게 충족이 되면은 두 번 그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게 자기 개발이 명확하게 잘 되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도 더 열심히 하지. 왜냐하면 일을 하면 자기 개발이 되는데, 그냥 단순 반복 업무가 아니라. 근데 회사에서는 단순 반복 업무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회사도 업무 효율화를 해야지. 경영진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아니야. 진짜 아니라니까. 단순 반복 업무를 만약에 100개를 하고 있다라면은 30개를 줄여보고, 나머지는 뭔가 자동화를 하든 뭔가 효율화를 하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하고, 또 30개로 줄었으면은 그걸 또 10개로 줄여보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단순 반복 업무는 줄이고 자기 개발이 수반되는 업무 위주로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업무 구성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은 쉽지. 말은 쉽지. 누가 몰라? 못하니까 문제지. 자, 저는 지금 마데이라의 PR10 코스를 걷고 있습니다. 잠시 까먹을까봐, 스타트업 얘기에 너무 몰입해서.